반갑습니다. 어칩입니다. 올해 5월부터 제가 채널을 시작해서 시계 리뷰만 해오고 제가 가진 시계에 대한 생각을 다뤄보진 않았던 것 같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리뷰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논쟁 중에 하나가 오마주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수년간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이죠. 저처럼 저가 시계를 주로 다루다 보면은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중저가 브랜드나 중국산 제품들이 디자인 카피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오마주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 정의가 다른 브랜드의 가치 또는 영향에 대한 존중과 명예를 표현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시계의 맥락에서는 좀 다르게 보여지네요. 많은 커뮤니티나 해외 포럼 등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은 하나로 통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들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그 예들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성을 지녀서 오리지널의 인지도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거라면 오마주 시계들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예술적 요소에 빗대서 오마주를 통한 독창성을 존중해야 하고 카피캣으로 폄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죠. 또 복제가 아닌 모방은 허용하는 선에서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브랜드가 오마주라는 인식도 있죠. 그리고 외형은 똑같은데 로고만 틀린 거는 카피이고 약간의 요소 변형은 오마주다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에 인지도가 있는 회사가 카피를 하면 오마주이고 중국산 싸구려 브랜드가 싸구려 부품으로 따라한다면 카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견은 해당 브랜드가 자사의 제품 라인에 오마주밖에 없다면은 짝퉁이라고 보고, 자체 디자인이나 자사 무브가 있는 브랜드라면은 오마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분들도 있죠. 디자인이 비슷하다면 그건 오마주가 아니라 카피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오마주나 논오마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주관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시계를 즐기고 사랑하는 분들로서 존중받아야 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럼 워칩이 너는 어떤 노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계 브랜드들끼리 디자인이나 외형 등을 카피하는 거는 행위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수위에 따라서 오마주냐 페이크 제품이냐로 판단을 합니다. 디자인의 카피 기준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품마다 오마주끼리도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기본적으로 외형부터 브랜드명까지 따라한 레플리카를 페이크 워치라고 규정을 한다면 카피의 정도에 따라서 오마주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이 오마주에 대한 허용의 폭이 좀 넓다고 봐야 되겠죠. 알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저가 시계들을 보면 이 카피의 잣대에서 피해갈 수 있는 제품은 거의 드물다고 보죠. 다만 케이스부터 다이얼까지 완벽하게 복제한 제품에 로고만 제거하거나 다른 로고를 달고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페이크에 가깝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도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누가 봐도 심하게 카피했다고 느낌을 주는 제품은 아무리 다른 로고를 달고 나와도 오마주라고 부르기에 애매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로 판매하는 오마주 워치들 중에서 보기 드문 제품을 위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리뷰했던 제품은 제외를 했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양을 기입해드리니까 비교하면서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옥스틴이라는 시계인데요. GQ046이란 모델로 이 시계는 제니스의 엘 프리메로를 오마주했습니다. 특히 초침의 뒤쪽 끝에 별 모양을 따라한 게 특징이죠. 사양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16로 저렴한 시계입니다. 다음은 카니발의 8646G라는 모델인데요. 이 시계는 티소의 비소데이트를 오마주했습니다. 이 오토매틱 시계는 $66의 가격에 케이스 그리고 밴드의 컬러, 재질에 따라서 무려 17가지의 옵션이 있는 시계입니다. 다음은 글래드스터라는 브랜드의 L6010G라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도 역시 티소의 르로크를 오마주했습니다. 이 시계가 $50 정도의 가격에 사파이어 글라스 일본산 쿼츠가 들어간 모델로 알고 있는데 세일폭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일 기간에 매번 이 시계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미뤄졌던 시계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뤄볼까 하고 있죠. 파가니 디자인의 PD2770이라는 시계는 세이코의 프레사지 칵테일을 따라했습니다.
디자인이나 마감은 잘 빠진 것 같은데 63달러라는 가격에 시걸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하드렉스 글라스라는 점은 좀 아쉽긴 하죠. 산마틴의 62 마스라는 시계는 세이코의 모델을 오마주한 시계입니다. 198달러 정도로 알리 시계 치고는 비싼 수준인데 재질, 방수, 무브먼트, 글라스, 야광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가격 이상의 우수한 품질을 보여주는 시계이죠. 그리고 이 시계는 해외에서도 많이 리뷰가 되고 있고 가성비 시계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레오의 6112라는 모델인데 융한스란 브랜드의 막스빌 제품을 오마주했죠. 약 70달러 정도의 가격에 쿼츠인 점만 좀 아쉽네요. 그 외에는 사파이어 글라스의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고 디자인도 잘 빠졌기 때문에 쿼츠인 것만 빼면은 쓸만하다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에만 팔았어도 고려를 해볼 만한 시계이긴 하죠. 브레이크란 브랜드의 5601이란 모델로 이 시계는 좀 흔한 디자인은 아니죠. 바로 그라함이라는 시계에 크로노플라이터라는 모델을 오마주했습니다. 28달러 정도에 팔고 있어서 한번 다뤄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노비의 1240 모델인데요. 클레르란 브랜드의 하이드로스케이프 H1 모델을 오마주했습니다. 베젤의 엣지 커팅이 인상적인 디자인이고 타이어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의 러버밴드가 눈에 띄죠. 이 시계는 25달러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니발의 C8019라는 모델인데 많이들 아시는 브레게의 클래식 엑스트라 플레이트 5157을 오마주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다이얼이 인상적이고 블루 컬러의 핸즈가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이죠. 가격은 64달러 정도이며 세일 폭이 좀 있어서 세일 시기를 노리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자라가라는 시계인데요. 몽블랑의 타임워커를 오마주했습니다. 자라가는 F엔진이나 위너 같은 저가 오토매틱군에서 포지셔닝하고 있는 브랜드이죠. 18달러라는 저렴한 오토매틱 시계로 사이즈가 46mm의 큼지막한 사이즈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긴 합니다. 롤렉스나 IWC 같은 유명 브랜드의 오마주 빼고는 10개의 시계들을 추려서 소개해드렸는데 이유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소개해드린 10개의 시계들에서도 기회가 되면은 몇몇 개는 리뷰를 해볼까 하고 있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